우린 요걸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비주기적인 신호. 그러니까 비주기적인 신호니까 어떤 카테고리냐 하면 여기가 CA예요. CA라는 신호를 분석하면 뭐가 나오게 라고 묻는다면 카다피 이론에 의하면 C에서부터 A가 나오고 A는 C로부터 왔죠. 그래서 CACA예요. 아까는 CPDA였지만 이번엔 CACA 타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둘 다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가 디스크리트 하기 때문에 여기 서메이션이라는 식이 나왔는데 여긴 둘 다 인테그랄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하나만 컨티뉴어스이기 때문에 하나만 인테그랄이고, 이런 이제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렇게 시작합시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여기 됐네. 요거는 시간 변수 t를 쓰세요. 여러분의 그 슬라이드에는 왜 여기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고치고 이럴 때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요게 나타난 것 같아요. 요 스몰 t에 스몰 t 틀린 건 고쳐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신호 타입에서 배운 거예요.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요건 x of t라고 고쳤고 요건 x periodic of t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주기적인 신호는 요 DA라는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성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합성식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분석은 XPT라는 신호를 한 주기 동안 지금까지 썼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아마 요게 뭐 여기 T0가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요거 따라서 좀 잘 따라가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출판사에서 제공해 준 슬라이드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거 생각 없이 막 쓴 것들이 보여서 오늘도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T0가 아니라 T라고 썼고 마이너스 T라고 썼고 여기서 T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말하자면 이제 주기가 라지 T란 말이에요. T0가 아니라 라지 T를 썼고, 그러면 이것도 T0가 아니라 T분의 1이라고 써야 될 테고, 요것도 중간 한 주기를 말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XPT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오메가 제로도 보통 때하고 다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거하고 다르게 T분의 2파이예요. T0분의 2파이가 아니라 T라는 것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고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푸리에 변환으로, 푸리에 시리즈에서부터 푸리에 변환으로 가는 과정을 잘 봅시다. 우선 그동안 썼던 T0하고 연계를 시키면 이게 주기일 수 있어요. 펀더멘탈 프리퀀시라는 그 주기일 수 있는데, 말하자면 T0 두 주기도 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세 주기도 주기가 될 수 있고 네 주기도 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T라는 주기를 쓰는데 주기 하나를 주기로 보든지 주기 두 개를 주기로 보든지 하면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 이제 그림으로 먼저 보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T분의 2파이 간격으로 지금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T분의 2파인데 이때 T는 T0니까 T0분의 2파이고, 이때는 T분의 2파인데 T가 2T0이기 때문에 2T0분의 2파이니까 T0분의 파이만큼 간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있는 요만큼의 평균 전력하고 여기 요만큼의 평균 전력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잘게 쪼개더라도 그게 많아진다 그런 개념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스칼 정리에 의하면 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T0분의 타우가 있고 이게 2T0분의 타우가 있는데 반으로 줄었잖아요.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개수가 적으니까. 여기 개수가 많으니까 줄어들면서 그러나 타우분의 2파이는 변함이 없죠. 퍼스트 제로 크로스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t가 t0든 t가 2t0든 간에 da는 맞잖아요. 현재까지는 cp에 대한 da라고요. da니까 저게 줄어들고 이러면서 스펙트럼은 점점 많아질 거고 결과적으로 이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이게 폭삭 내려올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컨티뉴어스해질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죠? 그리고 여기는 결과적으로 주기로 나눠준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이니까. 그런데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는 에너지로 갈 거거든요. 에너지를 구할 때는 나눠주지 않잖아요. t로 안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는 변동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변동이 없어지면서 디스크릿 A 피리어딕 했던 스펙트럼이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컨티뉴어스 A 피리어딕한 형태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봅시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갈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렇게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게 있는 신호라고 한다면 그 분석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롭게 디파인하기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이제 이렇게 디스크릿 A 피리어딕이라는 개념에서 컨티뉴어스로 가기 위해서 오메가 K라는 것을 K 오메가 제로를 오메가 K라고 디파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 제로는 변함없이 T분의 2파이기 때문에 요 T가 이제 변할 거라고요. 조금 아까는 뭐였었어요? T0였다가 2T0였다가 3T0였다가 이렇게 쭉 늘어날 거를 예상하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T분의 2파 이의 K번째예요. 그래서 요 식에서 보면 요 t를 요쪽으로 넘기면 요렇게 넘기면 요 인테그랄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그랄만 남기면 t 곱하기 x 오브 k라는 식을 요 식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이번에는 x라고 놓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x 오브 k를 할 때는 그때는 전력이었어요. 파워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기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동우가? 에너지로 지금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이 t를 이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t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구하는데 현재로는 시간 간격이 좁아 보이지만 이 t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무한대로 보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t를 무한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거를 무한대로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 이제 둘 다 같이 묶어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요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xpt는 저렇게 생겼지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하나만 달랑 남겠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가 되는 요 신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내적을 구한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x 오브 오메가라고 부르자 그래요. 왜 x 오브 오메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요거 아까 뭐였었어요? 그 스펙트럼의 간격이 있었죠. 맨 처음에는 t0분의 2파이, 두 번째는 2t0분의 2파이, 3t0분의 2파이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간격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연속이 되는 것인데 그때 요거 잘 보세요. x 오브 k는 전력이었지만 요건 뭐라고요? 에너지라고요. 에너지. 단위가 달라요. 왜냐면 t를 곱해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x 오브 t라는 것은 결국 t가 무한대로 갈 때 xpt 저거를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t를 무한대로 가면서 xpt가 저거였었는데 여기에 t를 갖다가 묶어줬어요. 왜냐하면 요걸로 새롭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럼 t를 여기다 곱해줬기 때문에 t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t분의 1에 이렇게 갔는데
그럼 계속 갑니다. x of t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txk 요식하고 t분의 1이라는 걸 잘 보세요. t분의 1. 여기서 t분의 1이 얼마 나옵니까? t분의 1. 그러니까 요식 보지 말고 요식이요. t분의 1 뭐예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죠. 자, 그게 여기 온 거예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네? 다시요. 여기 있는 요 썸은 여기 그대로 왔고 여기 t분의 1이 있었던 게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오메가 제로는 꼭 간격이 있었다고. 그 간격. 그 간격이 맨 처음에는 t0분의 2파이, 2t0분의 2파이, 3t0분의 2파이 해서 점점 0으로 가서 이게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썸이 몇 개나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 된다는 거죠. 무한대 되면서 그런 경우에 썸이라는 건 인테그랄이니까 이게 정해니까 적분의 정해니까 적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요게 점점점 줄어들면서 0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d 오메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CA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 CA라는 X of T라는 신호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더라. X of 오메가가 되더라. 이걸 지금 유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리에 시리즈로부터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하고 푸리에 트랜스폼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됐죠. 첫 번째 타입이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라는 XPT라고 오늘 쓴 이 신호가 분석을 하면 디스크릿 A 피리어딕이었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컨티뉴어스 A 피리어딕. 이 내용은 뭐였었냐면 T가 무한대로 가는 거였고 T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가는 거였고 이것 때문에 이쪽에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였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썸이 하나 나오고 이게 합성식이고 인테그랄이 하나 나와서 분석식이었는데 이때는 둘 다 인테그랄이더라 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은 정리를 하자고요. 자,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둘 다 인테그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요 합성식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요 분석식이 둘 다 인테그랄로 모든 시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합성을 하는 이런 형태로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됐다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요것에 대한 거는 한번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X 오브 이거부터 쓰죠.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이 어떻게 분석이 됐느냐 하면 우리만 쓰는 이제 방식으로는 이거였죠. X of T라는 신호,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를 2의 J 오메가 T로 내적해 준 거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X of T에다가 2의 J 오메가 T를 내적하는데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분석하는 식이었고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성하느냐 X of T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X of 오메가의 2의 J 오메가 T의 개수가 이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테그레이션 오메가입니다. 이거는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유도하면서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되겠다고 각오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뭐였었냐면 d 오메가는 맞는데 이 파이가 여기 들어간다. 예? 이 파이가 따라다닌다. 그 대부분의 책에 모든 책이 요 앞에다 써요. 2 파이분의 1을. 근데 나 그게 싫어요. 이 파이는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d 오메가 오버 2 파이로 붙어 있는 요 식이라. 요것도 오늘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에서 많이 고쳤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명확하잖아요. CA와 CA, CP와 DA 이 두 개가 이제 정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보자면 오메가가 2파이 F입니다. 그럼 D 오메가가 2파이 DF죠. 물론 요거 옛날부터 내가 그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테그랄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거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2파이분의 2파이 df니까 df를 쓰게 되면 df분이 안 남아요. 그래서 df를 쓸 때는 여기 2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2파이라는 거는 오메가 때문에 붙어 다니는 스케일링 팩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스펙트럼이 뭐냐? 결국은 이제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 때문에 나왔다. 주기 신호의 푸리에 스펙트럼은 이산 D다. 그거 우리가 이해를 했고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은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소수라면 당연히 정보 두 개. 예? 그래서 크기가 있고 페이스가 있어서 크기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페이스를 페이스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를 우리 이미 경험했죠. 시험 문제 4번에서 그 필터를 표현할 때 매그니튜드와 시스템 자체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로 표현한 거를 우리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보통 그 실수 필터, 실수 값으로 만든 필터는 그 그림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이분 시메트릭하다라는 게 기억납니까? 그리고 페이스는요 어드 시메트릭하다라는 거. 그게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스펙트럼은 그렇고, 예, 지금부터 이제 계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이제 확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가 이렇게 펄스예요. 펄스는 첫 번째 경우에 뭐였었죠? 펄스가 피리어딕하게 나오면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싱크 펑션 하나 나왔었죠. 그때는 요게 엔벨롭으로 사용했었지 스펙트럼이 요것처럼 컨티뉴어스 하진 않았어요.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했던 요런 엔벨롭이지만 이번엔 그냥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이라고. 그래서 엔벨롭 그 자체가 이번엔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때 스펙트럼은 뭐였었습니까? T분의 타우 이랬죠. 근데 이건 타우라고요. 왜요? 에너지니까. 그때는 평균 전력이었어요. 평균값. 이거는 그냥 다 더한 거. 그래서 타워라는 값이 나오고 요거 제로 크로싱은 똑같아요. 타워분의 2파. 제로 크로싱 나왔고 요거는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뭐 사실은 이런 거는 시험 볼 때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오메가가 분모에 내려가 있다고요. 그럼 어떤 값은 안 되죠? 어떤 값이 안 돼? 0은 안 되죠. DC는 따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DC 따로 구해야 되고 DC가 아닐 때는 이거 구해서 이번에도 로피탈 정리해서 요걸로 된다라고 이해하지만 결국 펄스일 때는 싱크고 요게 만약에 싱크라고 그러면 여기 보여. 뭐예요? 펄스고 여기 임펄스라고 그러면 여기 뭐예요? DC고 여기 DC다 그러면 여기는 임펄스고 그렇게 되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의 세계에서는 CACA예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라고요. 모양이 무슨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딱 떨어지는 한 컷씩 나오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난다. 예요. 자, 나왔죠? 임펄스라고 하면 임펄스인 경우
다시 봅시다. 임펄스인 경우 요 값이 이제 샘플링이 돼야 되는데 델타 t라는 값이 어디에서만 존재하면 오메가가 제로일 때, 아니 t가 제로일 때만 존재하죠. 그래서 요걸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게 1이니까 결국 1이다. 그럼 1이라는 건 값이 하나 있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절대로. 무슨 개념이죠? x 오브 오메가가 모든 값이 다 똑같다. 에? 주파성분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거. 요건 임펄스 하나만 이렇게 달랑 있는데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희야, 요거 한번 설명해봐. 요것에서 주파성분이 뭘까? 뭐가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모든 주파성분이 골고루 다 있는 신호다. 예. 이거 무지 비싸요. 이거 만들려면 수경 들어가야 돼요.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론적으로는 델타 펑션 속에는, 임펄스 펑션 속에는 모든 주파성분이 다 똑같은 크기로 갖고 있는 신호다. 왜냐하면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걸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인데, 그래서 이제 델타 오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여기 2파이분의 델타 d 오메가 오버 2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될 때만 이게 나와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델타 오메가 이렇게 돼서 역시 샘플링이 되게 되면 오메가 대신에 0만 값이 0일 때만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인테그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요게 1이기 때문에 2파이분의 1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1이 아니라 2파이분의 1이 나온다고요. 요 2파이분의 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때 델타 오메가가 2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2파이를 미리 곱해주면 1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2파이 델타 오메가는 델타 FA. 요거 굉장히 신기하죠.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하고 델타 F하고가 같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델타 오메가하고 델타 F는 달라요. 스케일링 팩터만큼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DC일 때는 임펄스일 때는 DC라는 이런 관계, 펄스일 때는 싱크일 때는 펄스라는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싱크일 때는 펄스. 네, 그렇게 나온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좀 잘 이해할까 싶으면, 자, 봅시다. 결과적으로는 요 앞에 있는 식에 의해서, 카다피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서 연속 시간, 이산 시간이라는 것은 주기적인지 비주기적인지 하고만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 시간일 때는 비주기적인 주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C는 A다라고 우리가 이론한 것이고, 이산 시간일 때는 주기적 주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DP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다르게 설명할 때는 A일 때는 C로 통하고 B일 때는 D로 통한다. 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렇게만 통하는 거를 우리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타입이 뭐였었어요? 이거죠? 첫 번째 타입이요. 그럼 이거는 몇 번 경우에? 이게 1번 경우죠. 요거는요? 몇 번 경우에? 4번 경우죠. 그러니까 1, 4번이 같이 있는 거예요. CP라고 표현한 거는 이번에는. CP가 DA면 몇 번이에요? DA면 2하고 3번 경우죠. 자, 그게 이제 뭘로 설명이 되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푸리에 급수의 합성식이 있고 분석식이 있는데, 합성식하고 분석식의 하나는 썸이고 하나는 인테그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력으로 구하는 거니까 P란 말이에요. 뭐가 P란 얘기예요? X 오브 T가 P란 얘기죠. 그래서 T라는 연속 시간을 보면서 CP인 경우라는 게 요걸 보면서 바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요 합성식을 보면서 A잖아요, A.
근데 D잖아요. 썸이니까 D, A, CP, DA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CP 타임인데 1번, 4번 경우이니까 그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4번, 1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C가 A로 나타나고 P가 D로 나타나니까 4, 1번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우리는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라고 한다. 라는 경우이고 이 합성식과 분석식을 보고서도 그게 이제 너끈히 파악이 돼야 된다고요. 자, 오늘 배운 것까지 합세를 시키자면 이제 통합을 해보자면 CA로부터 C로부터 A가 나왔고 A는 C로 통하기 때문에 CA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면서 분석식부터 먼저 보면 분석식에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에너지 타입이니까 에너지 타입은 뭐예요? 에너지 타입은 A 피리어딕이잖아요. A 피리어딕한 신호가 컨티뉴스 타임이면서 A 피리어딕한 신호를 분석한 X 오브 오메가가 나오는데 그게 뭘로 나타났냐면 그것도 컨티뉴스 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A 피리어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CA 타임이 CA 프리퀀시로 분석되는 이 툴이니까 자 이렇게 된 두 개의 페어를 우린 이번 학기에 이제 결국은 정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에서 이제 두 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결국은 CP가 DA로 분석되고 CA가 CA로 분석되는 그 카다피 이론의 반뿐이 지금 얘기를 안 한 거라고요. 반인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이걸 이용하면서도 카다피 이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하세요.